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문을 닫은 가게는 100만 곳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3천 곳입니다. 이 숫자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겠지. 나는 아직 괜찮아.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가던 그 식당, 당신이 알고 지내던 프리랜서, 심지어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던 공장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강남의 한 대형 쇼핑몰 주차장. 수백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에 주차된 차량은 20대의 남짓이었습니다. 한때 주말이면 입구부터 막히던 곳입니다. 부산의 한 PC방. 40석이 넘는 자리 중 손님은 단 2명. 게임 소리보다 환풍기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인천의 한 골프 연습장. 30% 할인 현수막을 걸어놨지만 손님은 3팀뿐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대기 순번표가 붙어있던 곳입니다. 이 장면들 낯설지 않으시죠?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은 산업 생태계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지각 변동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는 10개 산업의 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산업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분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새벽 4시 30분, 15년 경력의 화물차 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익숙한 시간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플랫폼 앱 알림입니다. 금일 배정 가능 건수 0건,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류센터 앞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미 화물차 50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기사들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헛걸음이네.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결국 빈 차로 집에 돌아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도 일감이 없어.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번 달 할부금은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사연이 아닙니다. 전국의 개인 화물차 기사들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멈췄고 공장 가동은 줄었습니다. 운송할 물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보험료는 나가고 차 할부금은 빠져나가고 유류비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한 달 기본 고정비만 수백만 원. 그런데 버는 돈은 100만 원도 차에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조입니다. 대기업들이 자체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개인 기사들이 끼어들 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을 못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일을 해도 가난해지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한 기사는 15년 동안 몰던 화물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놨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연락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화물차를 사려는 사람조차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 공장입니다. 어느 날 아침 30년 동안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온 한 중소공장의 사장이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을 못 줄 것 같습니다. 순간 공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걸.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현대차 구매팀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거래해온 곳입니다. 담당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부터 부품 공급처를 중국 업체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사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품질에 문제가 있었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돌아온 대답은 더 잔인했습니다. 품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절반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공장은 품질로 버텨왔습니다. 기술력 하나로 살아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그는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25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전국의 산업단지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국산 부품은 이제 싸구려가 아닙니다. 정밀도도 내구성도 국산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절반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이 명확합니다. 원가를 줄여야 살아남습니다. 작은 나사부터 정밀 모터까지 직접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그 순간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공단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새 주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술로 버티겠다고 말하던 공장들마저 하나둘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대문 도매상입니다. 새벽 2시 동대문 한 도매상 앞에서 사장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옆 가게 사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정리하세요.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는 못 버티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사장은 이 자리에서 12년을 버텼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이 줄을 서서 물건을 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알리에서 사면 더 싸요. 동대문에서 옷을 떼오면 원가가 10,000원을 넘습니다. 쇼핑몰에서 팔면 30,000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같은 디자인의 옷을 해외 플랫폼에서는 7,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팝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을 직접 공략하면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간 유통이 사라졌습니다. 도매상이 사라지고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 신고서를 씁니다. 한때 동대문을 지탱하던 밤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습니다. 이건 의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용품, 잡화, 소형 가전까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 구조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기술과 시간으로 먹고 살던 분야까지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영상 편집자입니다. 홍대 앞 한 작은 스튜디오, 5년 경력의 영상 편집자가 노트북을 덮습니다. 이번 달 들어온 의뢰는 단 한 건뿐입니다. 3년 전만 해도 한 달에 15건씩 작업했습니다. 의뢰가 밀려 일부는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새 프로젝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 오래 거래하던 클라이언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의뢰가 없어요? 돌아온 대답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요즘은 AI 쓰면 5분 만에 나오더라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획부터 편집까지 사람의 감각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AI에게 썸네일 10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9분. 자기가 직접 만들면 3시간은 걸리는 작업입니다. 결과물을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고 물었습니다. 어느 게 AI가 만든 건지 맞춰보세요. 클라이언트는 맞히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필요 없는 건가? 통계는 더 냉정합니다. 2025년까지 영상 제작 관련 업종의 폐업은 전년 대비 급증했습니다. 수천 명의 크리에이터가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간단한 로고, 기본 영상 편집. 이제는 몇 분이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단가도 무너졌습니다. 3년 전 80만 원 받던 작업이 지금은 30만 원입니다. 그마저도 의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프리랜서 1명을 쓰느니 AI 구독 하나가 더 싸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스튜디오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때 유망하다고 불리던 크리에이티브 산업이 조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기술이 사람을 직접 밀어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5번째는 동네 카센터입니다. 한적한 오후,
전기차 한 대가 카센터로 들어옵니다. 사장이 다가가 묻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손님이 말합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이상해요.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한데 전기차는 정비를 못합니다. 손님이 놀라서 되묻습니다. 그럼 어디 가야 하죠? 공식 서비스 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손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차를 돌려나갑니다. 사장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아버지한테 배워서 30년을 했어요. 못 고치는 차가 없다고 자부했는데요. 전기차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진단 장비가 다르고 부품도 구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엔진 오일도 없고 점화 플러그도 없고 타이밍 벨트도 없습니다. 정비할 게 70% 이상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에어컨마저 대기업 정식 서비스 센터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동네 카센터는 구조적으로 고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겹칩니다. 차가 잘 고장 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차를 아예 사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공유 차량을 이용합니다. 사장은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은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전국에 8만 곳이 넘는 자동차 정비업체 중 소규모 카센터들이 2025년 들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취미와 여가 산업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즐기던 공간들마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는 캠핑장입니다. 2024년 7월 어느 주말 강원도의 한 캠핑장, 예약표를 확인하던 사장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약된 팀은 단 2팀.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이전 같으면 벌써 만석이었잖아. 8월이 되자 더 심각해졌습니다. 주말인데도 예약이 한 팀도 없는 날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기료, 관리비, 대출이자. 숫자는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9월부터 적자가 시작됐고 10월에는 결국 캠핑장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이 캠핑장을 열었을 때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약은 석 달씩 밀렸고 주말마다 차가 줄을 섰습니다. 코로나 시기 캠핑은 최고의 호황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해외여행이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핑 한 번 갈 돈이면 베트남을 다녀오겠네. 거기에 장비 가격까지 겹쳤습니다. 국내 브랜드 텐트는 2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은 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브랜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기준이 됐습니다. 결국 캠핑 전문 매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브랜드 매장은 축소됐고 편집숍들은 50% 세일, 현수막을 걸고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곳곳의 캠핑장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7번째는 골프장입니다. 11월 어느 주말 한 골프장의 예약률은 55%에 불과했습니다. 3년 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때는 110% 예약에 대기자가 줄을 섰습니다. 코로나 시기 골프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대, 30대까지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젊은 층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번 치는데 3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사람들은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 돈이면 해외를 가는 게 낫지. 젊은 세대는 테니스, 러닝, 헬스처럼 비용이 적게 드는 운동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골프장은 갑자기 중장년층만 남았습니다. 스크린 골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 동네마다 생기던 매장은 이제 폐업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골프 의류 브랜드들은 백화점에서 철수하거나 부도 처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 세대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물건보다 경험을 선택합니다. 브랜드보다 가성비를 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세대 전체의 소비 방식이 바뀐 겁니다. 부모 세대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문화 산업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이던 공간, 함께 즐기던 장소마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8번째는 영화관입니다. 서울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200석 규모의 상영관에 관객은 30명 남짓이었습니다. 극장 관계자는 좌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은 매진이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연인과 가족들로 로비가 가득 차던 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팝콘 기계 소리만 공간을 채웁니다. 3개월 뒤 그 영화관은 객석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선 건 클라이밍 시설이었습니다. 영화를 상영해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대기업 멀티플렉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요 지점들이 폐점했고 대규모 인력 감축이 단행됐습니다. 그나마 버티던 중소형 개인 극장들은 2025년을 넘기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생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영화 한 편 보러 가는데 2만 원 넘게 쓰느니 넷플릭스 한 달 구독이 낫다. 티켓 가격은 올랐지만 경험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팝콘 세트는 10,000원이 넘고 옆자리에서는 휴대폰 불빛이 켜집니다. 대작 영화들은 기대만큼 흥행하지 못했고 극장은 더 이상 특별한 장소가 아니게 됐습니다. 영화관은 살아남기 위해 영화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상영관이 체험 공간이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는 이유입니다. 9번째는 PC방입니다. 대학가 인근의 한 PC방. 학생 한 명이 들어왔다가 자리를 둘러보고 아무 말 없이 나갑니다. 그가 중얼거린 말이 사장의 귀에 들어옵니다. 여기 망한 거 아니야. 오후 3시. 한창 붐빌 시간인데 손님은 5명뿐입니다. 10년 전 같았으면 대기표를 뽑아야 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PC방에 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모바일 게임의 성능은 이미 충분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로 간신히 버티던 수요마저 서서히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입니다. 10대 인구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PC방의 주요 고객층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기술 변화도 겹쳤습니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고성능 PC를 갖춘 PC방의 장점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집에서도 똑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PC방 수는 2020년 약 1만 5천 곳에서 2025년에는 1만 곳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대학가 PC방이 가장 먼저 쓰러졌고 이제는 주택가 소규모 PC방들마저 하루 매출 10만 원을 채우지 못해 폐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공간에 돈과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체제는 충분하고 선택지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산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수십 개의 업종을 함께 끌어내리는 분야.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곳입니다. 10번째는 건설 현장입니다. 한 중소 건설사 대표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이 쌓여 있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대표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4년 전 그는 대형 시공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했고 시공사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분양만 되면 그 말만 반복되다 1년이 흘렀습니다. 결국 12월 그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는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줄도산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이 무너지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이 안 팔리면 이사도 멈춥니다. 이사가 멈추면 도배와 장판이 멈춥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문을 닫고 가구와 가전 매장은 손님이 끊깁니다. 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은 말합니다. 3년 전엔 주말마다 신혼부부들이 줄을 섰어요. 작년엔 주말에 서너 팀이었는데 올해는 한 달에 한두 팀 오면 다행이에요. 그는 지난달 17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0개 산업을 봤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잘 되던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네 개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한국 경제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파도는 중국입니다. 예전에 중국 제품은 싼 대신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품질의 가격은 절반입니다. 배송은 사흘이면 도착합니다. 주조와 금형, 용접 같은 뿌리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기술입니다. AI는 영상 편집을 대신했고 전기차는 정비 일감을 없앴습니다. 클라우드는 PC방의 이유를 지웠습니다. 기술은 더 빨라졌고 사람은 따라갈 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브랜드보다 가성비, 물건보다 경험, 골프 대신 테니스, 영화관 대신 스트리밍.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파도는 부동산입니다. 집값이 멈추면 모든 소비가 멈춥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자금은 돌지 않습니다. 건설 하나가 무너지면 수십 개 업종이 함께 쓰러집니다. 이 네 개의 파도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업종들은 속수무책으로 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무너진 10개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업종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학원, 병원, 주유소, 당신이 몸담고 있는 그 분야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내 매출은 왜 줄고 있는지, 내 단가는 왜 계속 내려가는지, 이 변화는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신호는 이미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더는 못 버티겠다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변화는 어제 시작됐고 준비는 오늘 해야 합니다. 2026년 오늘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산업과 도태될 산업이 갈리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